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내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있든 없든 우선은 일시 정지를 해야 되죠. 이를 어길 시에 범칙금 6만 원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도로교통법이 늘 일정한 게 아니어서 운전자 보험은 주기적인 점검이 필수라고 합니다. 사실 근데 운전자 보험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요즘 의료 트렌드에는 부합을 하는지, 내 건강 상태나 재정 상태와는 맞는지 점검을 해보는 게 필수겠죠.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보험들에 대한 점검을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장석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장석현 전문가님께서는요, 슬기로운 노후 생활을 위한 피로 자금이란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한 설문 조사를 살펴보니까 직장인들이 희망하는 퇴직 시기가 60에서 64세인데 체감하는 정년은 56세라고 합니다. 왜 우리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 은퇴 시기는 점점 빨라지니까 이 노후 대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보험을 잘못 가입하였어? 네, 보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 보험계 궁예 장석현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MZ세대라고 부르나요? 이 MZ세대 분들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내일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재를 즐기면서 지금에 충실하면서 살자, 이런 형태로 많이들 사십니다. 물론 좋습니다. 현재를 충실하게 재밌게 즐겁게 사는 것도 좋지만 노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즐겁지만 노후에는 정말로 슬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노후 생활을 위한 필요자금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인 인구와 우리가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통계청 자료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3년도에는 6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901만 명입니다. 고령화 사회 이런 얘기 많이들 하셨죠. 2017년도에 이미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14% 이상을 초과하면서 고령화 사회를 뛰어넘었습니다. 지금은 고령사회입니다. 고령사회고요. 그리고 2032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대략 1200만 명 이상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5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20%가 넘는 인원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분들이 언제까지 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것도 통계청 자료인데 20년도의 통계 자료를 보면 남자분들은 80.5세, 여성분들은 86.5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년 뒤 2030년도에는 남성분들은 84세, 여성분들은 90.8세, 거의 91세까지도 평균적으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 있는 통계에는 정말로 안타깝지만 어린 나이에 조기에 사망하는 그 사망자들 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평균보다 그 이상으로 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살펴보면 지금은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정말로 보수적으로 보면 우리는 90세까지는
거의 무조건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문조사에서 정년이 60세에서 64세를 희망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정년은 그보다 앞당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60세에 퇴직을 한다라고 쳤을 때 9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 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소득 없이 살 수 있는 준비를 꼭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노후에 어떤 자금이 필요한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필수 생활비, 우리가 먹고 자는 데 필요한 정말로 안 쓰고 싶어도 써야 되는 이 필수 생활비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여가 생활비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먹고 자고 그 이후에 뭐 취미 활동도 해야 되고 문화 생활도 해야 되고 이런 여가 생활비도 분명히 들어갈 테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기타 비용이에요. 이 기타 비용에는 우리가 의료비라든지 혹은 뭐 부조금이라든지 이런 특수적인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후에 필요한 자금 요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항목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수 생활비에서는 뭐 식료품, 주류, 의류, 뭐 주택 전기비, 뭐 여러 가지 정말로 사는데 필요한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라고 예상을 했을 때 한 130만 원 정도 필요하네요. 정말로 필요한 자금만. 그다음에 2인 가구, 부부를 기준으로 하면 월 평균 21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그 통계를 낸 이 통계 자료인데요. 여기는 보시면 오락 및 문화, 그다음에 뭐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빼고 정말로 사는데 필요한 것들만 얼마인지만 봐도 1인 가구는 대략 한 80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부부원은 한 150만 원 가까이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가 생활비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서울시 노인분들이 선호하는 여가 활동을 나타낸 설계 자료거든요. 보시면 1위가 운동입니다. 그리고 2위가 노래교실이나 오락 프로그램, 그다음에 3위가 여행이나 관광, 그리고 4위가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교양 프로그램을 듣거나 이런 형태로 여가 활동을 선호한다라고 하시는데 이 여가에 들어가는 비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운동에서는 골프가 단연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이렇게 뭐 몸을 많이 쓰는 운동을 하기는 좀 힘들고 골프같이 나이가 들어도 체력이 많이 소비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이 골프이기 때문에 골프를 한 달에 한 번만 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대략 4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뭐 기초적인 운동, 헬스장을 이용하면 대략 10만 원의 금액이 나가고요. 그리고 기타 문화생활,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간다든지 이런 문화생활을 할 때 한 대략 5만 원, 정말로 보수적으로 측정한 금액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행 가셨을 때, 국내 여행을 1년에 한 번 정도 간다라고 했을 때 매월 들어가는 비용이 한 4만 원 정도라고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를 간다. 해외는 뭐 자주는 못 가니까 2년에 한 번 정도 간다라고 예상을 해도 대략 8만 원의 금액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가 생활을 충분히 즐기려고 하신다면 여가에 들어가는 비용만 67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기타 비용인데요. 기타 비용은 너무나 많은 항목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나이가 드시면 병원을 안 가고 싶어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플 일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의료비가 지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 평균적인 의료비 내용을 한번 보면 2016년도에는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지금 20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인 인구 1인당 대략 487만 원, 거의 5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안 아프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 60대 초반에 젊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병원비를 몇 천만 원 이렇게 크게 지불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평균적인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아프면 당연히 더 많이 내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정말로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인데 자녀 대학 비용이랑 결혼 비용이에요. 보통 지금 50대 중후반에 혹은 60대 초중반에 퇴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때가 어떤 시기에 맞물려 있냐면 자녀분들이 대학을 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씩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 전에 이거를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이 자금을 미리 마련해 놓거나 꼭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서울 시내, 전국의 일반 대학 등록금만 해도 1년에 한 6,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도 5,800만 원, 거의 6천만 원 돈에 가까운 대학 등록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결혼할 때는 신혼집, 혼수, 예식장, 예단, 뭐 다 기타 등등 해서 대략 3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들어가죠. 제가 뭐 자녀 비용이라든지 기타 비용, 여가 비용, 필수 생활비 이렇게 너무나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제가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노후 자금이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후 생활비가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소 비용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최소 비용은 정말로 여가 생활도 안 하고 그리고 자녀분들 대학, 결혼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딱 나한테만 들어가는 돈. 그것만 최소 비용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필수 생활비 아까 이것저것 빼니까 한 80만 원 정도 되셨죠. 자, 근데 이것도 좀 보수적으로 계산했어요. 20년만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 약 2억 원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필수 생활비로만. 자, 그러면 여가 생활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최소 비용 1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20년 동안 2,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타 비용을 하나도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최소 비용은 아프시면 안 되고 자녀분들이 본인 스스로 독립해서 대학도 가고 결혼도 하셔야 된다라는 가정하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럴 때 매월 90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90세까지 산다라고 했을 때 2억 1,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노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내가 숨만 쉬고 먹을 거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정 비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적정 비용은 1인당 한 130만 원 정도 있으면 필수 생활비는 해결이 됩니다. 총 비용은 한 3억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가 생활 자유롭게 즐긴다라고 했을 때 60만 원 곱하기 20년에서 1억 4,400만 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비용. 기타 비용은 자녀들 빼고 내 의료비만 계산했습니다. 의료비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20년 곱하면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이 금액들을 다 더하면요. 월 230만 원이라는 금액이 노후에 매달 준비되어 있어야지 조금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총 비용을 따져보면 5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노후에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알아봤는데 자, 그러면 이 노후 필요 자금들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은 국민연금이 이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은 의무로 다 가입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 국민연금 나중에 얼마를 받는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예상 수령 액수는 자,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소득 월 평균액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했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30년 동안 근무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70세에 연금을 개시한다라고 했을 때 대략 86만 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퇴직연금인데요. 퇴직연금은 뭐 다양한 형태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뭐 DC형, DB형, 그리고 IRP 이런 형태로 퇴직급여금을 아마 운영하고 계실 텐데요. 퇴직급여금도 평균적으로 한 80만 원 정도 받으실 걸로 보통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이걸 또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금으로 받아서 이거를 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치킨집을 하나 차리거나 이런 형태로 많이들 쓰시는데 퇴직연금은 오래오래 연금으로 받으실수록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온전하게 30년 동안 장기 근속하시고 잘 내셨다라는 가정하에 한 160만 원 정도의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적정 비용이 23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직도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연금을 또 따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연금은 3층 구조로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나라에서 하는 국민연금, 그리고 직장에서 하고 있는 퇴직연금,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이 개인연금까지 준비를 하셔야지 노후에 조금 더 즐겁고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노후자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 노후자금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요. 연금보험을 잘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정년을 지나서 노인 인구분들은 늦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직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40대, 50대이신 분들도 연금보험을 준비하시면 나중에 노후에 필요한 연금 자금을 충분히 만들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연금보험을 잘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우리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 이만큼 돈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각인시켜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부터 해서 여가 생활비, 기타 생활비까지 정말 노후 자금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는 강의였죠.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장석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우리 추세환 전문가님 그리고 장성재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목적에 맞지 않는 보험입니다. 바꿔서 말한다면 결국 보험은 목적에 맞는 보장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뜻일 텐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근데 목적에 맞지 않는 보험이라 사실 보험을 가입할 때 이 목적을 최우선시로 둘 것 같은데 좀 의아스럽습니다.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요즘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을 보기 힘들 정도로 보험의 중요성을 알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죠. 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내가 아는 설계사, 지인이 아는 설계사, 그리고 전화나 TV 광고 등등 보험이라면 너무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을 다니다 보면 가입자의 나이, 경제 상황이나 병력,
가족 구성원이라든지 가입자에게 맞는 정말 필요한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분이 20살인데 어린이 보험이 아닌 일반 성인 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일반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데 유병약자 보험에 가입이 되었거나 담보의 한도나 금액은 적은데 적립보험료를 많이 넣어서 보험료만 비싸진 보험 등 여러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의도나 목적에 맞지 않게 가입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오늘의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 사실 알아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주위에서 친구가 좋다길래 따라 보험을 가입했다 이런 경우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만나보셨을까요? 네, 50세 남성분이고 외아들이신데 부모님은 안 계시고 아직 미혼에 결혼 생각은 없다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알게 된 설계사를 통해 저축성 보험인 줄 알고 가입하셨는데 가입한 보험은 저축성 보험으로 보기엔 어려운 종신보험이었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37년 동안 납입해야 되는 상품에 가입돼 있으셔서 보험에 관련되어 전체적으로 상담받고 싶어 하시는 분의 사례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은 비혼주의라고 했는데 종신보험도 가입했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럼 구체적인 가입 사례까지 짚어주시죠. 네, 기존에 가입돼 있는 보험을 살펴보면 먼저 A생명보험사의 CI 종신보험이고 2006년 7월 26일 가입하셨고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사망 진단금 5천만 원, CI 진단금 4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200만 원, 상해 질병 종수술비 최대 500만 원, 질병 입원일당 5만 원이시고 20년 납입, 월 보험료는 18만 5,500원을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CI 보험은 사망 보장도 되고 건강에 대한 보장과 나중에는 연금 전환도 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망 보장은 사망 보장만을 위한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건강에 대한 보장은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있어 일반 건강보험에서 보장받는 것보다 보장받기 어려우며 암, 뇌혈관, 심장혈관 등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발생 시 각각이 아닌 가장 먼저 진단받는 것 최초 1회만 보장이 되며 나머지 건강에 대한 보장은 소멸되는 상품이며 그렇게 해서 보장받을 시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장받은 만큼 사망보장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연금으로 전환 시에는 그 시점 해지환급금으로 연금 재원이 발생하므로 연금액이 일반 연금보험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어느 한 가지도 만족하지 못하며 또한 유사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보장 금액이 너무 빈약합니다. 다음은 B생명보험사의 변행 유니버셜 종신보험이고 2016년도 9월 11일 날 가입하셨고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사망 진단금 4,500만 원, 7년 납입이시고 월 보험료는 24만 3,400원 내고 계십니다. 변행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중도 인출, 추가 납입 등 여러 기능이 있다는 장점이 있죠. 납기도 7년 납으로 짧은데 다만 변액 상품이다 보니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상품인데 투자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유동성이 있는 구조이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목적 자금을 만들기에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C생명보험사의 다보장보험이고 2014년 4월 2일 날 가입하셨고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고해감 진단비 2천만 원, 일반암 진단비 2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200만 원이고 37년을 납입해야 되며 월 납입 보험료는 37,600원입니다. 이 상품은 일반암이 2천만 원밖에 들어있지 않아 암 보장을 받기에는 보장이 너무 빈약하며 월 보험료는 비교적 저렴한 것처럼 보이지만 37년 동안 납입해야 하는 정기납 상품입니다. 다음으로는 A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비이고 2013년 11월 15일 날 가입하셨고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상해 질병 입원의료비 5천만 원, 상해 질병 통원의료비 30만 원. 그렇게 해서 납입 보험료는 월 4만 1,200원이시고 이 실손보험은 2세대 실손보험인데 단독으로 잘 가입돼 있어서 아직은 4세대 전환할 필요 없이 잘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기존에 가입돼 있는 보험을 살펴보면 가입자에게 불필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사망에 대한 비중이 크고 건강보험으로는 납기가 길고 가입 금액도 적으며 혈관 질병에 관련해서는 보장받기가 어려우며 기타 각종 수술비 등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가 너무 빈약한 상태입니다. 실손 의료비 외 가입자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부족한 보장에 대한 공백과 불필요한 보험 처리 등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해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례에서 보듯이 저축성 목적으로 보기 힘든 사망과 보장이 작고 범위가 협소하며 거기다 납기까지 긴 보험,
이렇게 가입자의 저축성 목적에 맞지 않은 보험을 어떻게 리모델링 해드렸는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험은 다다익선인 줄 알았는데 보험들을 살펴보니까 이 중대한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막상 필요할 때는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분은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2006년에 가입한 A생명사의 CI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으로 볼 수 없으며 게다가 건강보험으로는 보장받기도 어려운 상품이지만 2006년도에 가입해서 납입기간이 4년밖에 남지 않았고 또 2016년도에 가입한 B생명사의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또한 목적에 맞지 않는 보험이나 납입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기존에 가입된 보험을 살펴보며 오랜 시간 상담 중에 아무래도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는 너무나 아까워하셨지만 목적에 맞지 않은 보장과 보장받기 어려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걸 지금이라도 보장 범위도 넓고 날기도 짧고 노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건의 보험의 해지 환급금을 확인해 보니 두 건 다 80% 이상의 해지 환급금이 발생하여 그 환급금으로 기존에 부족했던 보장에 대한 건강보험과 납입 기간도 짧고 해지 환급률도 높은 상품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먼저 준비해드린 건강보험은 B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이고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각 2천만 원씩 준비해드렸고요. 암 수술비 300만 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수술비 각 2천만 원씩,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각 2천만 원씩 마찬가지로 준비해드렸고요. 상해 수술비 50만 원, 질병 수술비 20만 원, 그리고 질병 1호종 수술비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게 준비해드렸고 질병 중환자실하고 상해 중환자실 입원비도 각 3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준비해드렸고요. 20년 납입 100세 만기 상품이며 월 보험료는 13만 5,700원이십니다. 그리고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가입자의 아버님이 62세에 암 진단을 받으셔서 아무래도 가족력으로 인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70세까지라도 더 많은 보장을 받고 싶어 하셔서 20년 갱신형 상품으로 저렴하게 추가로 준비해드린 상품입니다. C손해보험사의 암보험이고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 원, 20년 갱신형이고 70세까지 보장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월 보험료로는 6만 700원입니다. 그리고 A생명사의 CI 종신보험과 B생명사의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이렇게 두 건의 보험 해지 환급금으로는 노후에 사용할 목돈을 준비하고 싶다고 하셔서 납입 완료 후 거치만 해도 해지 환급률이 높은 상품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D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이고 5년 납 상품 그리고 월 보험료는 53만 2,800원으로 5년 납입 완료 시 총납입 보험료는 3,200만 원인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두 건의 해지 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설계해드렸습니다. 5년 납입 완료 시점부터 납입한 보험료의 100%의 해지 환급금이 발생하며 가입한 지 10년 차 이후부터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는 상품이며 그렇게 쭉 거치하시다 보면 70세에는 4,330만 원, 75세에는 무려 4,750만 원의 해지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 전후를 비교해드리면 리모델링 전은 암 같은 경우는 일반암 6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은 400만 원, 그리고 뇌혈관 같은 경우는 뇌졸중으로만 4천만 원 준비되셨고 심장혈관은 급성심근경색으로 4천만 원 준비되셨고 수술은 1호종 수술비 500만 원 준비되셨는데 리모델링 후에는 일반암 7천만 원에 너무나 빈약했던 유사암을 3천만 원까지 준비해드렸고요. 그리고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랑 수술비 각 2천만 원씩 준비해드렸고 심장혈관도 마찬가지로 보장 범위가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수술비 2천만 원 각 2천만 원씩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술 같은 경우는 상해 수술비 50만 원, 질병 수술비 20만 원, 그리고 질병 1호종 수술비 최대 5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게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기존 보험이 납입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긴 했지만 지금 리모델링 이유가 훨씬 더 본인의 목적과도 잘 맞고 또 보장 범위와 금액도 크게 잘 설정해 주셨는데 그럼 해결책 이외에 또 어떤 주의사항이 더 있을까요? 네,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들의 한도는 얼마인지, 그리고 수술이나 입원 이력으로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유병력자 보험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지 설계사에게 충분히 설명 듣고 인지해서 가입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축을 목적으로 보험을 준비할 때 종신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20년, 30년 이렇게 납기가 긴 종신보험은 원금 도래가 그만큼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납기가 짧은 5년이라든지 7년 또는 8년 이렇게 납기를 짧게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사망보장이 목적이라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플러스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지급해주는 상품들도 많이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을 할 때 나에게 정말 필요한 보험인지 나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 보험인지 설계사 충분히 상담 후에 가입해야 되겠고요. 주변에 아는 지인 설계사,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보험 설계사 말고 보험 전문가에게 보험을 의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보험이 내가 가입하려는 의도와 목적에 적합한 보험인지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고 해도 내 나이나 경제 상황, 건강 상태가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나에게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셔서 현명한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유병력자 보험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보험이 누구보다 필요하지만 사실 가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병자 보험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죠. 선택지가 넓어지는 만큼 그 전략이 중요할 텐데 오늘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중 고지혈, 고혈압, 당뇨 등으로 만성질환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 유병자 보험이 잘 나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유병자 보험도 무작정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가입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하셔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유병자 보험 가입 요령을 주제로 선택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드님께서 주신 사례고요. 아버님 보험을 문의해 준 사례였습니다. 아버지께서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3년 정도 복용하셨다고 했고요. 몇 해 전 지인 설계사분께서 가입하신 보험이 잘못됐다고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해서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라 보험 가입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요즘은 다 가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바꿔주신 보험이었고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납입하고 계신다고 아드님께 인터넷을 통해서 좀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아드님도 찾아봐도 용어도 잘 모르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문의를 주신 사례입니다. 그리고 암이 가족력이 있어서 암보험을 잘 챙기고 싶다라고 별도로 또 문의까지 주신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신 보장 내용을 한꺼번에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K손해보험사에서 유병력자 암보험을 가입하셨었고요.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암진단비 3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이렇게 가입을 하셨고 납입 보험료로는 12만 1,240원을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셨고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납입 기간, 보장 기간 이렇게만 보면 잘 가입하셨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보험인데요. 하지만 잘 살펴보면은 유병력자 암보험으로 준비해 놓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이나 혈압약 복용 중이시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고지혈증이나 혈압약을 복용하신다고 해도 얼마든지 고지를 하고 일반암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고지를 하셨다고 해도 부담보가 잡힌다거나 보장을 조금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이 아니고 고지를 다 하고 일반암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서 보험료를 조금 내리시는 게 현명하시겠고요. 두 번째 보험 살펴보게 되면요. K손해보험사에서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셨고요. 주요 보장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암진단비 3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질병 상해 수술비 2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납입 보험료를 살펴보게 되면은 20만 417원을 납입하고 계셨고요.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부분과 똑같이 암 진단비가 유병자 보험 상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을 내고 계셨고요. 두 번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은 뇌졸중 진단비와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혈압약과 고지혈증은 전부 혈관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가입해 놓으신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보다는 보장 범위가 넓게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시겠고요. 그리고 또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진단비는 무조건 최초 1회 지급입니다. 진단비 최초 1회 지급이기 때문에 뇌나 심장 쪽 부분에 대해서 수술비를 좀 더 보강을 하셔가지고 뇌혈관 질환 수술비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로 준비를 더 추가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험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M손해보험사에서 유병력자 암보험을 가입을 하셨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암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진단비 1,000만 원 이렇게 준비를 하셨고요. 납입 보험료로는 6만 4,500원을 납입하고 계셨고 10년 납입 10년 갱신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 보험을 살펴보면 시청자님께서 기존에 암 가족력이 있으셔서 갱신형 보험으로 좀 더 보강을 하신 것 같은데요. 비갱신으로 또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큰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서브 보험으로 준비하신 거는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갱신형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대한 갱신 주기가 긴 걸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갱신 주기가 짧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10년 있다가 보험료가 갱신될 때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길게 20년, 30년 이렇게 갱신 주기를 두면서 다음번에 갱신할 때는 갱신을 하지 않고 이렇게 유지를 하시는 걸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다음 보험을 살펴보게 되면 M손해보험사에서 운전자 보험 가입하셨고요. 대인 대물 벌금 2,500만 원 가입하셨고요. 변호사 선임 비용 2천만 원,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 자금 1억 이렇게 가입을 하셨습니다. 납입 보험료로는 11,300원을 납입하고 계셨고요.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한번 잘 준비하시고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보험이 아니고요. 교통법이 바뀌면은 운전자 담보도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신경을 써주시고 두고두고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스쿨존 사고 벌금이 기존 2,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플러스가 돼서 총 3,500만 원까지 지금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통법이 바뀔 때마다 최신 보험으로 그때그때마다 바꿔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교통사고 처리 지원 자금도 지금은 더 많은 금액을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최대치로 올려가지고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험을 살펴보게 되면은 K손해보험에서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 살펴보게 되면은 상해 실손의료비, 질병 실손의료비 각각 5천에 통원 30만 원으로 가입을 하셨는데요. 23,100원 납입하고 계시고 15년 납 1년 갱신 상품으로 가입하셨습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3세대 실손으로 지금 4세대 실손보다는 좀 더 많은 걸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은 잘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건강치료도 암보험이 가입이 가능한데 현재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내 심장 쪽에서는 단발성이 아닌 다발성의 이런 수술비 전략도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럼 어떤 해결책을 가져가야 될까요? 네, 먼저 제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드렸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H생명보험사에서 암보험을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 살펴보게 되면은요, 암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암수술비 300만 원, 납입 보험료는 12만 4,575원,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 도와드렸습니다. 이 보험은 가장 문제가 됐던 암보험을 유병자 보험이 아닌 일반 보험으로 준비 도와드렸고요. 준비해 드리면서 기존에는 비슷한 보험료에 암 진단비 3천만 원과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암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을 더 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모델링 도와드린 사연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M손해보험사에서 통합 간편보험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보장 내용으로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 뇌혈관, 허혈성 심장 수술비 각각 2천만 원씩 준비 도와드렸고요. 질병 상해 수술비 3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준비 도와드렸고 엔대 수술비까지 준비해 드렸습니다. 납입보험료를 살펴보게 되면은 13만 1,100원을 납입하게 됐고요.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 도와드렸습니다. 이 보험은 간편보험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암진단비를 빼면서 보험료를 낮춰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보장 범위가 좁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보장 범위가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뇌 쪽도 마찬가지로 뇌졸중보다는 보장 범위가 더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아쉽다라고 말씀드린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까지 같이 구성을 해드리면서 혈관 질환을 빈틈없이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험 살펴보면은 D손해보험사에서 암보험 준비 도와드렸고요. 주요 보장 내용 살펴보게 되면은 암진단비 3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납입보험료는 53,500원으로 해드렸고 20년 납, 20년 갱신 상품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님께서 암, 가족력 때문에 암을 탄탄하게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준비를 도와드렸고요. 10년 갱신으로 준비되어 있던 상품을 갱신 주기가 긴 20년짜리 갱신 상품으로 도와드리면서 10년 갱신 상품보다 보험료는 좀 더 저렴하게 도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M손해보험사에서 운전자 보험 도와드렸고요. 대인 대물 벌금 3,5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3천만 원, 교통사고 처리 자금 2억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납입보험료는 11,800원, 20년 납, 20년 갱신으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을 모두 해결해 드리면서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 자금 모두 최대치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러면서 보험료는 기존과 별 차이 없이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갱신형으로 준비해 드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전자 보험은 법규가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비갱신이 아닌 갱신형 상품으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도와드렸고요. 마지막 K손해보험사에서 실손의료비 이 보험은 아까 제가 잘 유지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시키는 걸로 도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은 기존에 42만 557원을 납입하고 계셨는데요. 리모델링 후에는 34만 4,075원으로 보험료를 많이 내려드렸고요. 혈관질환 약 복용 중이신데 혈압약과 고지혈증약을 복용 중이신데 혈관질환에 관련된 이대 진단비와 수술비 모두 보장 범위를 더 넓게 준비해드렸고 그리고 기존의 암 가족력 때문에 암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일반암 진단비와 갱신형 보험으로 해가지고 탄탄하게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해결책 덕분에 이 가족력이 있는 암보험은 굉장히 탄탄해졌죠. 갱신 주기도 훨씬 넓어지고 그 밖에 보장 내용들도 훨씬 더 넓어지면서 보완을 해주셨는데 그럼 주의사항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혈압, 고지혈증,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면은 보험을 가입을 못 하신다든지 아니면 또 비싸게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전략적으로 암보험은 일반 보험으로 그리고 혈관 및 수술 보험은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서 최대한 저렴한 금액으로 나한테 맞는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유병자라고 해도 다양한 방법으로 가성비가 높은 전략들 세워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참고하셔서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은요. 요즘에 이 자녀 보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 어린이 보험 꼭 가입을 해야 될까요? 네, 아이들은 활동적이고 호기심도 많아서 예상치 못한 순간 다양한 사고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집에 있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지요. 침대처럼 높은 가구에서 떨어지거나 부딪히거나 미끄러지거나 혹은 이물질을 삼키는 등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집안에서도 어린이들은 다양한 사고에 노출되어 언제든지 다칠 수 있기에 미리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입 시에는 성장 단계별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를 중심으로 보장이 든든한지 확인을 해야 되고 골절, 화상, 교통사고 등의 생활 위험과 각종 질병으로 인한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등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인지 또한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보장기간은 보통 30세 만기부터 100세 만기까지 원하시는 대로 설정 가능하니 가입자의 상황에 맞게 보험료의 납입에 부담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쁜 아가들을 위한 첫 보험 어른들이 잘 가입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이 유병자 보험 잘 가입하는 그 가입 요령이 궁금해요. 네. 보험에는요, 알리르무 고지란 것이 있는데요. 먼저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해서 추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한 질병으로 7회 이상 통원, 30일 이상 약 복용, 또 암, 백혈병, 고혈압 등 질병에 걸린 적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하겠는데요.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은 일반 보험을 가입하기는 힘들고 유병역자 보험을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일반암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이유는요. 암은 혈압약을 복용하는 거랑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고지는 하되 일반암 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자 보험에도 종류가 많은데요. 5년 이내에 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3개월 이내에 의사 추가 소견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5년 동안 암에 걸리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도 있습니다. 또 5년 이내 8대, 6대 질병에 걸리지 않았거나 3년 이내에 입원 수술 또는 3개월 이내에 의사 추가 소견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는 간편보험도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해당하는 게 어떤 유병자 보험인지 판단 후에 맞는 보험에 맞게 가입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약을 복용하고 있다라고 해도 이 알리름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체 보험 가입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공부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이 암보험 종류가 원체 많은데 똑똑하게 가입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암보험이란 일단 암에 진단받았을 때 필요한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 등의 의료비용과 암 투병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대비한 생활비 등의 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암보험의 핵심은 암 진단금이겠죠. 암 진단비는 가입자가 가입 시 설정한 금액에 맞춰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어서 치료비 혹은 세금, 자금, 생활자금 등 원하는 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암 진단금은 아는 만큼 많이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등 상품별로 상이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특히 발병률이 높지만 비교적 간편한 암인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등은 유사암이나 소외감으로 분류하여 적은 금액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가입 전에 유사암이나 소외감 진단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나의 성별이나 가족력에 따라 발병 확률이 더 높은 암을 체크해보고 보장 금액을 더 넓고 크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암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비교할 수 있는데 갱신형 상품과 비갱신형 상품은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납입료와 납입 기간의 차이입니다. 갱신형은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되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기간에 걸쳐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됩니다. 반면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는 갱신형 대비 높지만 보험료 인상이 없고 정해진 기간만 납입하시면 만기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경제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노후를 생각해 본다면 젊을 때 비갱신형 가입을 통해 보험료는 모두 납부하여 노후에는 보장만 받는 것이 노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보장형과 만기 환급형을 비교할 수 있는데 만기 환급형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만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납입한 적립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순수 보장형과 비교해보면 보험료가 높고 만약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보험의 기본 역할인 보장 기능에 있다면 같은 보장 보험료가 훨씬 저렴한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암보험 가격 비교 그리고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암보험 가입을 위해 반드시 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나에게 딱 맞는 상품을 찾아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